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과 우크라이나 역사 사이에 아주 놀라운 연결고리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걸 한번 파헤쳐 볼 텐데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죠.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가 바로 이 문장과 딱 들어맞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역사적 연결고리들은 뭐랄까 종종 우리 눈앞에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반지의 제왕, 마블, 원더우먼, 그리고 스타워즈. 이름만 들어도 정말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를 사로잡은 이 작품들.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다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연결고리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말이 필요 없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판타지 이야기 중 하나죠. 바로 반지의 제왕입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톨킨의 호빗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장면 중 하나죠. 바로 빌보와 골룸의 수수께끼 대결. 근데 이 결정적인 장면이 사실은 고대 고트족의 서사시에서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빌보가 골룸한테 던진 그 불공평한 질문, 내 주머니에 뭐가 들었게. 이게 말이죠, 신 우딘이 한 왕에게 던졌던 절대 맞출 수 없는 질문과 구조가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 고트족, 대체 누구일까요? 이들은 원래 발트해 근처에 살다가 지금의 우크라이나 땅으로 내려와서 3세기 동안이나 그 지역을 지배했던 게르만 민족입니다. 나중에 로마를 함락시키고 심지어 스페인 왕국까지 세웠을 정도로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인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잘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아요. 이게 그냥 수수께끼 장면 하나 빌려온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습니다. 톨킨 세계관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 고트족이 우크라이나에 머물던 시절의 전설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절대반지가 다른 9반지를 지배하는 설정, 용감한 여전사 에오윈, 마술사 왕을 물리친 그 특별한 검, 심지어 간달프나 아라곤 같은 핵심 캐릭터들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톨킨의 판타지 세계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우리가 스크린에서 열광하는 바로 그 존재들, 슈퍼히어로들의 기원을 한번 추적해볼까요? 우리가 마블 영화에서 보는 멋진 톨이 있잖아요. 망치 휘두르고 번개 부르는. 근데 그 토르나 오딘이 원래 게르만 신화에 나오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 이게 또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원래 신화는 좀 단조로운 편이었는데 바이킹, 그러니까 루스족이 스칸디나비아를 떠나서 키오로 향하는 그 머나먼 여정 속에서 모든 게 바뀝니다. 우크라이나 땅에서 트루크, 이란, 슬라브 같은 다양한 문화와 만나고 섞이면서 우리가 아는 훨씬 더 카리스마 넘치고 입체적인 캐릭터로 재탄생하게 된 거죠. 좋아요. 토르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그럼 아마존은 어떨까요? 그 전설적인 여성 전사들 말입니다. 보통은 그냥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상상의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그리스인들이 만들어낸 판타지라고. 과연 정말 그럴까요? 자, 이 숫자 5분의 1. 딱 이 숫자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이 숫자에 정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5분의 1. 이게 무슨 비율이냐면요.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고대 스키타이 전사들의 무덤 중에서 실제로 생물학적 여성이 묻혀있던 무덤의 비율입니다. 전사 무덤 5개 중 하나는 여성의 것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마존은 그냥 신화 속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거의 100년 넘게 고고학자들이 이 여성 전사들의 유해를 발굴하고도 기록에 뭐라고 남겼는지 아세요? 특이한 골반 구조를 가진 작은 체구의 전사들. 그러니까 남성이라고 생각한 거죠. 여성이 전사일 리 없다는 현대의 편견이 눈앞에 명백한 증거를 그냥 무시하게 만든 겁니다. 결국 DNA 기술이 발전하고 나서야 이들이 여성이었구나 하고 진실이 밝혀진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DC 코믹스의 아이콘, 아마존의 공주 원더우먼의 이야기는 단순히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우크라이나의 초원을 말을 타고 달리던 실제 스키타이 여성 궁수들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을 훨씬 더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무려 2400년 전에 쓰인 한 편의 연극이 어떻게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이스 오페라 스타워즈의 원형이 되었는지 그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이걸 알아야 해요. 우리가 서양 문명의 출발점이라고 배우는 고대 아테네 있죠?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바로 그 황금기. 그 모든 문화와 철학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해온 곡물 덕분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자,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 에오리피데스가 쓴 희곡 중에 타우리스의 이피게네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줄거리로 한번 들어보세요. 용감하지만 좀 어설픈 남자 영웅 두 명이 신성한 물건을 훔치려고 낯선 땅, 바로 지금의 크림반도로 갑니다. 거기서 아주 똑똑한 여인을 만나는데 알고 보니 한 영웅의 여동생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여동생이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워서 모두를 구출하고 임무를 성공시키죠. 어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딱 요즘 나오는 구출작전 영화 줄거리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스타워즈의 줄거리입니다. 어설픈 영웅 루크와 한 솔로, 그리고 제국의 심장부에 갇힌 총명한 레이아 공주, 그녀를 구출하는 그 이야기의 뼈대가 놀랍게도 2400년 전에 지금의 우크라이나 땅을 배경으로 쓰인 그리스 희곡과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가장 근본적인 틀, 바로 우리가 쓰는 언어, 그 자체의 기원을 찾아 마지막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스케일이 훨씬 커지겠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언어들을 한번 보세요. 영어, 힌디어, 스페인어, 페르시아어. 정말 서로 아무 상관없어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 언어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사용하는 아주 거대한 언어 가족의 구성원들이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달라 보이는 이 모든 언어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들의 단 하나의 공통 조상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원시 인도 유럽어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의 DNA와 언어학 연구 결과가 가리키는 그 언어의 고향, 그 발상지가 어디냐면 놀라지 마세요. 바로 약 5000년 전 지금의 우크라이나 남부 초안지대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모든 이야기들, 그 이야기의 재료가 되는 언어 자체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모아보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대체 왜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알던 세계 문화 지도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톨킨으로 대표되는 판타지 문학의 기초, 마블과 DC 같은 현대 신화, 그리고 스타워즈로 이어지는 고전 서사시의 전통까지. 우리가 세계 문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이 기둥들이 사실은 우크라이나라는 땅과 그 역사에 아주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죠. 우크라이나는 결코 세계사의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이야기의 중심이었던 셈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내 것처럼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야기들 속에 이렇게 상상도 못했던 기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채 그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역사들은 과연 얼마나 더 많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